반갑습니다. 지금 AI 거품론 플러스에서 경기 침체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이 반도체 업종들 대부분이 지금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 자체는 지금 외국인이 끌어내리고 있지만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 HBM 찐 수혜주들이라고 알려진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분명 미장에서는 엔비디아가 밸류에이션 고평가 문제로 거의 100달러대까지 내려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국장에서는 국내 HBM 찐 수혜주들 중심으로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기관이라는 작자들은 맨날 이 반도체가 저점 매수 기회라고 리포트를 쓰더니 왜 이렇게 다 팔아 제낄까요, 얘들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그런 상황들을 낱낱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전기전자 쪽에서 이 엔비디아의 실적도 실망이지만은 이번에 나온 브로드컴의 실적도 실망이다라는 그런 시장의 인식 속에서 지금 전기전자가 죽을 쓰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등락률 자체는 마이너스 1% 정도 되지만은 거래대금은 8조 정도 되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HBM 관련주들 하나도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시장에서는 HBM 관련해서 거품이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죠. 특히 이 외국인들이 미장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을 팔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그런 인식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외국인들이 국장에서 이 HBM주를 사면 안 되죠. 그리고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는 연일 계속해서 뉴스로 나오는 것이 HBM 관련주들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은 기관들은 저점 매수를 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율배반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보시다시피 HBM 가장 큰 관련이 있는 한미반도체도 이렇게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와 시장 대폭락 상황에서 외국인이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윙도 마찬가지고요. 테크윙과 비슷하게 매출액을 달성해주는 DI 그리고 YC도 마찬가지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관은 팔고 있다는 게 한 번에 보이시죠? 이렇게 DIT도 마찬가지고요. PSK 홀딩스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외국인은 반도체를 미장에서는 팔고 있으면서 국장에서는 찐 수혜주들 중심으로 사고 있다는 것이 보이실 거고 기관은 반대로 사야 된다고 했으면서 팔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국장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시장 종합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팔고 있기는 합니다. 시장 하방 압력을 외국인이 만들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이상하리만큼 사고 있다는 이런 현실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몇 가지 추론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100%는 아닙니다. 음모론으로 받아들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은 미장이 고평가다라는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매출액 증대율이 19%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계속해서 30% 이상씩 나오다가 19%가 나오니까 시장에서 급락하게 되었었죠. 그리고 PER 자체만 보더라도 140배가 됩니다. PBR은 8배가 넘었었죠. TSMC 같은 경우도 PER이 100배가 됐고요. PBR이 8배 정도 됐었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이 40% 정도 증가를 했다는 게 드러났지만은 여하튼 시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장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PER, PBR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국장의 HBM 찐 수혜주들은 덜 올랐다. 왜 덜 올랐는지 말씀드려볼게요. 간단하게 하이닉스의 투자 지표로 말씀드려볼게요. 보시다시피 24년 12월 기말 기준으로 하이닉스의 컨센이지만은 PBR이 1.5배가 나오고요. PER이 6.8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엔비디아는 140배 정도 나왔고요. TSMC는 100배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이닉스가 고평가는 아니죠. 누가 봐도 고평가는 아니고 완전히 저평가죠. 이런 저평가가 지금 많은 업종들, HBM 찐 수혜주들 중심으로 이런 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다른 장비주들에 비해서 조금 덜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하이닉스가 대장주로서 이런 주가를 형성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 점에서 이 HBM 찐 수혜주들을 외국인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 국장에는 침체 우려만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PBR 밴드를 보시면은 지금 24년도부터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1.1배, 여기 1.1배를 터치하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지난달에 경기 침체 우려로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반등했으나 다시 경기 침체 우려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것인데 엔비디아 실적과 브로드컴의 실적이
함께 반영되고 있다라고 언론에서는 알려져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AI가 버블이라면 HBM 찐수혜주들 중심으로 외국인이 왜 살까요? AI 산업이 버블이면요. 아니니까 HBM 찐수혜주들 중심으로 사고 있는 것이고요. 24년 초반부터 올라오면서 AI 관련된 HBM 찐수혜주들이 먼저 올랐습니다. YC라든지 테크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르면서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올랐었죠. 그랬다가 지금은 외국인들이 HBM 찐수혜주들 말고는 다 팔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빠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그나마 HBM 찐수혜주들은 외국인이 사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기관은 일단 다 팔고 있죠. 찐수혜주든 뭐든 다 팔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경기 침체 우려라면은 왜 2차 전지를 살까요, 기관이?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24년 초반 가격대까지 떨어진다라면 2,400까지 떨어진다라면 사실 경기 침체 우려도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기 침체 우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다 팔고 있다라고 친다면은 왜 하필 이 24년 HBM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던 이 시점까지 가격이 떨어지는가? 이것은 사실 저는 기관이 자기들 1년 평단가까지 다가오니까 차익 실현한 게 아닌가라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래서 1년 동안 반도체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왜 반도체 기대감만큼만 빠지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금리의 변동만 있으면은 다시 올라갈 지수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경기 침체 우려도 사실 이 큰 손들이 만들어낸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코스닥을 보시면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의 1년 PBR 밴드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 24년부터 올라갔던 시점이 여기 이 시점이 거의 700 초반대입니다. 700 초반대를 넘어서서 지금 내려가고 있죠. 이런 점을 봤을 때 뭐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반영되었구나 를 좀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또한 외국인이 코스닥을 많이 팔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이렇게 코스닥 종목에 있는 HBM 찐수혜주들도 사고 있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하튼간에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침체 우려라는 것이 지금 금리 결정 이번 달 18일 이후로 결정되고 나면은 뭐 상승 전환되든지 그때 가서 이제 변동이 크게 생길 걸로 보입니다. 추석 지나서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은 경기 침체 우려로 지금 사야 된다라고 주장했으면서도 사지 않는 이 상황,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빠져나갈 구실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개미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고 사야 된다라고 부추기면서 본인들은 빠져나갈 구실을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여하튼 그렇게 빠져나가서 바이오주와 2차전지주들을 사 모으고 있죠. 지금까지도 2차전지가 비싸다 했던 기관들이 2차전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말 앞뒤 다른 행동을 하고 있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실들이 어쩌면 우리한테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하면 된다. 뭐 주식시장의 유명한 말이죠. 기관이 내보내는 시그널과 반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속설이 있죠. 그런 거를 뭐 맹신하면은 또 안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분별은 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좀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점에서 제가 이번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데이업에서는 오로지 이렇게 개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채널이고요. 구독하셔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교환하시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장 하방 압력을 또 다른 시각으로 분석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영상들도 보시려면 구독하셔가지고 다른 영상들도 찾아보신다면 좋은 정보가 많을 겁니다. 저같이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정보들을 취합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보다 좋은 채널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뭐 유튜브들 많이 봤지만은 다양한 시각들은 존재하지가 않죠. 그런 점에서 이 채널을 구독하신다면은 저처럼 이렇게 반도체 업황이 아직까지 죽지 않았구나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거니와 또 반대로 생각하는 어떤 멘토님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이 채널 안에서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구독하셔가지고 보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기획된 것 같은 지수 하락 속에서 함께 잘 살아남아서 모든 개미들이 다 살아남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